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전태진.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금요일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갑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뵀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죠. 시작한 지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정말 시간 너무 빨리 간다라는 걸 느끼고. 네, 진이투님 안녕하세요. 박준호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라인님 안녕하세요. 윤남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국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아침에 출근길 주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퇴근길 주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근길 주식은 이제 여러분들의 퇴근길의 주식을 좀 책임져 드리는, 그러니까 마감 브리핑이라든지 그날 이슈가 됐던 섹터나 종목, 테마, 그리고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될 섹터와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어제 제가 영상 제작을 이제 저녁 방송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영상 제작을 좀 했습니다만, 영상을 좀 오랜만에 올리다 보니까 날짜 설정을 잘못했습니다. 원래 어제 6시에 딱 공개가 되게 설정해놨는데 보니까 날짜가 오늘 날짜로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급하게 수정을 해가지고 저녁 8시에 오픈을 좀 했었는데 앞으로는 시간 설정 잘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피님, 마리텔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근길 주식은 저와 함께 여기서 보시면서 장 시작 전에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보아야 될 종목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일리버님 감사합니다. 어제 영상 잘 보셨어요? 좋아요 누르셨어요? 구독도 누르셨겠죠? 네, 감사합니다. 마감에 대한 퇴근길 주식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또 낮방송을 하면서 또 방송국을 가야 돼가지고 오늘 스케줄상 오늘 영상은 좀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아마 출근길 주식에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마리텔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 개인 채널도 맞지만 일단 오셨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담당자님께서 피디님께서 유튜브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구독 한번,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네, 행복님 안녕하세요. 찐 제 시그니처죠. BGM이 깔리면 좋은데 이게 유튜브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자급자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일단 여러분들 이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철이 시작이 됐고 지금 비가 좀 강하게 오는 지역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우산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JGS님 퇴근길 주식도 해주시는 찐님. 그러니까 업무 중 주식도 해야 되는데, 그죠? 장 중에도 좀 올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창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어제 미증시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 공부하기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어제 이미 이야기를 다 쭉 드렸기 때문이죠. 그쵸? 그런데 뭐 간단하게 미증시에 대한 휴장에 대한 부분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뭐 점도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경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꼭 여러분들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은 국내 주식,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 주식에서 강세를 보였던 섹터와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휴장했기 때문에 했던 얘기를 또 드릴 수는 없을 거고요. 오늘은 우리 국내 주식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기에 앞서서 일단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좀 강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시작했던 내용, 제 거는 이제 타임라인별로 쭉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들입니다. 그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됐을 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뭐 SO이라든지 흥구석유, 한국석유,
방산주는 뭐 대성하이텍, 풍산, 한일단조, 빅텍, 스페코 이런 종목들. 뭐 전통적인 LIG 넥스원 이런 거 말고, 그쵸?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여러분, 참고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공부하는 종목은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이나 VIP 가족분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종목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요. 무엇보다 추천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자라는 개념이고 최근에 이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쭉 한번 훑어드리고 섹터와 종목을 공부할 거예요. 해운주도 마찬가지죠. 호르무츠 해협 봉쇄. 물론 호르무츠 해협 봉쇄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이란 쪽에서는 봉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제 개인적인 성향, 제가 만약에 이란 지도자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물류 창고, 물류 관련된 종목들, 해운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아마 유가가 상승을 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해지면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수혜를 본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변동성을 활용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다만 피해를 보는 종목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뭐 석유화학, 애경케미컬이라든지 롯데케미컬 이런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유가의 방향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유가가 상승을 했다? 어제 미증시는 휴장을 했지만 미선물 지수 약세 마감을 했고요. 유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까? 물론 주도주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따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상승 쪽에 무게를 더 실어두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눌림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오늘 또 비도 오고, 그쵸? 금요일이기도 하고, 솔직히 금요일 날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 한 주간의 어떤 매매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주말을 또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비워두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주말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악재가 있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아마 그래서 아예 일주일 동안의 매매를 딱 정리를 하고 포트를 비우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은 적극적인 매매를 한다라기보다는 한 주의 마무리를 좀 하면서 복귀를 좀 하고, 그리고 굿모닝 작전에서 진짜 주식 전태진과 함께 종목 공부와 시황 공부를 하는데 좀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근데 제 해운 관련된 종목을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섹터가 생길 수 있다,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쭉쭉쭉쭉 한번 정리하고 복귀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네, 진진이님 안녕하세요. 뭔가 저랑 어울리는 건데요. 전태진진이. 네, 장난,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일단 최근에 우리 시장은 어떻다? 우리 시장 어때요, 여러분들? 최근에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주도를 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 주도가 되고 있는, 중심이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핫한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면 단기적으로 혹은 단타 트레이딩 관점에서라도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물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준이 많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수익을 창출해서 나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함입니다.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유행에 좀 둔감한 편이긴 한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한창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탕후루가 인기가 되게 좋았을 때 우르르 탕후루 이야기하잖아요. 탕후루가 좀 사그러들고 마라탕이 한창 막 좋았을 때 이때 누가 탕후루 잘 먹겠습니까? 잘 안 먹잖아요. 지금은 마라탕을 먹어야 될 때면 마라탕을 먹어야 될 때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딱딱딱딱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따라가는 전략을 구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뭐예요? 트렌드,
유행이라는 게 지금 돌고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라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언젠간 나팔 바지가 계속 유행이 되듯 힙합 바지가 유행이 되듯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수렴해야 된다.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전통적인 주도주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갔다가 뭐 밀렸다가 또 한번 어느 순간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지금 조정을 받을 때는 새로운 주도주가 튀어나오죠. 조선, 방산, 원주, 조방원 얘기. 정말 지긋지긋하게 들리지만 그 종목들이 갑니다. 지긋지긋한데 올라갈까? 하는데 올라가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을 고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시장이 또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어때요? 만약에 내가 조방원이나 뭐 반도체나 최근에 올라갔던 증권주,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종목들 공략 못했으면 오히려 눌렸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어쩌면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그래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트렌드, 시류에 따라가야 됩니다. 네, 주편슬님, 새콤달달님 안녕하세요.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은 조용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아이고, 재밌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 시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요, 여러분들. 지금 뭐, 글을 좀 해주셨는데, 주식은 유연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유연하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에 대선주, 인물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인물주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요. 사견을 버려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연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자, 어찌됐건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부분들 13일 기준으로 62조 9,400억인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69조인가 67조 한 69조까지 65조까지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예탁금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탁금이 뭐예요?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돈이거나 혹은 매도하고 찾아가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성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금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버스나 굿버스를 사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뭘 사? 일단 현금화하고 기다려보자. 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오고 눌림이 나왔을 때 들어가려는 그런 자금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 왜? 지금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가 다 안 좋았을 때도 우리 증시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부양책, 증시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태맨, 네, 자율주행의 시대.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보택시 출시에 대한 이슈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연기가 됐죠. 22일로. 근데 최근에 보니까 또 악재성 기사가 또 뜨긴 했습니다. 역주행했다라는 그 기사도 좀 떴는데 구글 웨이모, 어쨌든 테슬라 로보택시 그리고 아마존인가요? 거기서도 지금 로보택시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율주행은요. 결국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여러분들 어제 막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습니다. AI 기대감, 어제 카카오 굉장히 좋았죠. 정부가 5년간 1조 원 16조 원 투자하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소버린 AI 관련된 종목들. 소버린이 뭐예요? 주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독적으로, 우리나라가 스스로 만드는 챗GPT에 대한 부분들. 소버린 AI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다. 종목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어차피 소버린 AI 얘기하기 나왔으니까,
이야기 한번 잠깐만 할까요? 소버린 관련된 종목들. 자, 차트를 보면서 소버린 관련된 종목들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어제 상당히 좋았던 카카오, 그쵸?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추천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종목이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대장주들을 공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쵸? 대장주들을 가장 강력하게 시세가 나와주는 부분들이니까. 특히나 LG CNS 이번에 최근에 신규 상장주인데 얘도 굉장히 과열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 관련된 종목들을 왜 공부하냐면요, 주식이라는 게 제가 옛날에 경협주 이야기 드렸을 때 왜 강조를 드렸냐? 간단해요. 트럼프 행정부 혹은 정부의 그 성격에 따라서 대북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우리가 봤을 때 과거의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반도체 하면 뭐, 2차 전지 하면 뭐, 자율주행 하면 뭐, 로봇 하면 뭐, 이렇게 딱딱딱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그 종목들이 막 생각이 날 겁니다. 번쩍번쩍 떠오르면서. 그게 바로 데이터화가 돼 있고 축적이 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단기과열 종목을 어떻게 사요. 그쵸? 근데 만약 이제 나중에 조정이 됐을 때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나중에 이런 이슈가 됐을 때, 액신냉 가겠을 때 어떤 종목? 로봇 했을 때 어떤 종목? 면역 항암제 했을 때 어떤 종목? 이런 종목이 떠오를 수 있게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네, 대박바냐님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는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막 더 하고 싶어요. 네, CNS가 있었고, 최근에 근데 대형주 단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는 거. 그쵸? 그리고 소버린 AI 관련돼 가지고 보면, 이제 예전에는 얘는 AI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솔트룩스나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잘 안 보이시지만 경고 종목 먹은 종목이 많아요. 경고가 많습니다. 그쵸? 경제시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웬만하면 재무적으로 좀 어려운 종목들, 언제든지 유상증자가 터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석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고 종목 피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신플랫폼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 재무적으로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이런 종목들도 시세가 한번 나와줄 수 있는 흐름들, 차트상 장대 양봉 거래량 동반되면서 양음양 패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우리 또 뭐 하나 볼까요? SP,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기도 해요.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버린 AI까지 왔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종목,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뭐 시장의 흐름은 단기 조정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아까처럼 기존과 신규 대장주가 움직일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슈와 일정 모멘텀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부 정책을 활용하자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얘네가 트렌드를 쫓지 못하고 소외가 된다? 안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트럼프가 2주간의 협상 시간을 더 줬습니다. 그쵸? 그래서 참 그래요.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어제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핵시설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호르무즈 해역 관련해서도 선박들이 충돌을 하는 일들도 있었고, 이게 뭐냐면요, 미사일을 날리고 드론을 날리고 뭐 핵시설을 공격하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이런 물리적인 전쟁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 유가가 상승을 하는, 그쵸? 유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많이 보여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했던 해운주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관련주가 변동성을 보였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해운주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과 이번 일주일 동안 쭉 공부를 해왔으니까, 이번에는 사이버 전쟁이라고 하니까 좀 뭐가 이상한데요, 감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이 부딪혔던 부분들 뭐예요?
지금 이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이버 해커 공격이 한 700% 급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 해킹을 통한 공격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해협에서 선박이 부딪혔고 그게 이 해킹에 의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 뭐 이란의 뭐 코인도 지금 가져갔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보다는 정책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이버 이 해킹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 어쨌든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 그쵸?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보안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섹터에 봤을 때 보안주.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IT 보안 시장 동력, 원격 하이브리드 업무라든지 증가라든지 VPN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안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양자나 양자 컴퓨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세를 보일 때 같이 움직였던 게 또 보안주예요. 창과 방패. 그쵸? 그래서 몇 가지 종목들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공략하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 우리가 보안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센즈랩이죠. 이전에 보안 관련된 종목을 했을 때 대장주의 역할을 좀 했던 부분들도 있고 보통 이제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솔루션을 운영하는 보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뭐 채널로부터 수집한 악성 코드 등의 사이버 위협 정보를 이제 AI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체 분석 기술로 분석을 하고 고객에게 그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랫동안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박스권을 돌파할 경우에 또 강하게 한번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거 뭐야? 지금 제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종목은 추천이 아닙니다. 관련된 종목이 이런 게 있다. 관심 있게 공부를 한번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또 이슈가 나왔을 때 함께 보시면 좋을 거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K사인이라는 종목도 이제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보안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였었죠. 좀 가까이 볼까? 단기적으로 좀 볼까요? 시스템 보안, 컨텐츠, 정보 유출, 방지, 보안, 그리고 암호 인증, 보안 관리 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최근에 거래량 줄어들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추세가 크게 깨지지 않고 하방 경직에 대한 부분들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좀 이슈가 됐을 때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자세한 내용보다는 시간이 좀 얼마 없으니까 몇 가지 종목들만 더 볼게요. 모니터랩, 뭐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모니터랩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SGA 솔루션 일일이 있으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SGA 솔루션즈라는 종목들도 있고 뭐 한싹 이런 종목들도 있었죠. 그쵸? 이런 종목들, 보안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종목들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머릿속에서 타닥타닥 종목이 돌아갈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겠죠? 자,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보안 관련된 종목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해야 될 종목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공부했는지 아시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이버 공격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주목!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두 번째, 어떤 섹터일까요? 정답은 나와 있지만 어떤 섹터일까요? 스테이블 코인 대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주 공부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안 해야겠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뭐야?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이런 토큰인가?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이 관련된 섹터
흔하게 이야기해서 관련된 테마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테마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 벌써부터 보세요. 지니투님 같이 벌써부터 막 이런 섹터를 얘기하면 종목이 팍팍팍팍 튀어나오죠. 왜? 지금 그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따다닥 나오는 겁니다. 네, 박윤서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찌됐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실제 화폐 가치하고 연동돼서 말 그대로 지금 안정적인 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가 뭐 성함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가상자산, 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한 1호 법안, 업권법인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그 발행자의 인가여건을 자기 자본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디지털 자산 혁신 법안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중에 여권에서 이 이야기가 좀 발의될 예정이다. 아우 라인님, 네. 발의될 예정인데 중요한 건 이 국내에서 정치권에서만 이 정도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의 그 액트가 통과가 됐습니다. 상원에서. 이제 남아있는 게 뭐예요? 하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만 남았어요. 지금 근데 상원, 하원이 보시다시피 공화당이 다수당이죠. 다수당이기 때문에 아마 그 승인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뭐 어렵지 않게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미국 기업들뿐만, 이거 미국 이 정치적인 것들뿐만이 아니고요. 최근에 기업들도 동참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뭐 월마트라든지 아마존, 익스피디아 그룹, 뭐 항공사 등이 자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기존 스테이블 코인망 합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조금 내려놓을게요. 왜냐면 아까 대충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일단은 한번 몇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종목을 또 섹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페이, 그리고 우리 지금 방송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따닥따닥 이렇게 말씀하시죠.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죠. 이런 종목들. 물론 단기간에 급등을 좀 했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조정이 나오면 언제든지 그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가상화폐, BTMX. 우리 또 라인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 그리고 말고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도 뭐 미투온이라든지. 근데 이 종목도 경고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경고 종목은 웬만하면 피하세요. 이거는 제가 정석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스트 스튜디오. 그쵸. 뭐 KL랩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지금 종목 바꾼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슷한 종목들의 흐름이 나옵니다. 뭐 헥토파이낸셜. 다 비슷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까 보안주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K사인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희한하죠? 야, 이 비슷한 종목들이 진짜 많네. 희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게 이슈가 됐을 때 관련된 섹터 전반적으로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편하세요. 그 편안함을 제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시간이 벌써 너무 빨리 갔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시부양책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좀 설명이 긴데 일단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얘기했냐면요. 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제와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지금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이 드라이빙, 정책에 대한 드라이빙이 움직이고 관철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배당소득이 강한 종목들을 보셔야 되겠죠. 바로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스킵을 하고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주요 국가 배당 성향입니다. 2014년부터 23년까지 배당 성향인데 보시면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26%예요. 배당 성향이. 근데 영국은 129.4%, 대만은 55%, 미국은 42.4%, 인도는 38.5%입니다. 일본 36%, 중국 31.3%. 배당 성향이 상당히 적은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말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그 배당 소득에 물리고 있는 세율이죠. 높은 세율을 업계에서도 좀 지목하고 있는데,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 15.4%에 최대 49.5%까지 세금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주주들이 회사가 번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배당보다는 사내에 유보하거나 급여로 좀 주는 방식을 선호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안 좋았다.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할 수 있게끔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주목해서 잘 메모하실 수 있거나 혹은 제 유튜브에도 다시 올라오거든요. 다시 보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내용 제 개인 유튜브에 방송이고 오늘 또 올라올 겁니다. 메모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최소 배당 성향이나 주당 배당금 하한을 선언하거나 공시한 기업들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들이 좀 있냐면요. 이거 리포트나 기사만 보셔도 아실 내용들이지만, 하나투자증권 차트 잠깐 보면서 이것까지만 볼게요.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들, 배당 성향 많은 종목들, 하나투자증권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의 올라가는 종목이죠. 그리고 NH투자증권, 기업은행.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배당 성향 이거 말하는 겁니다. 하나금융지주. 주가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종목들이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보시라는 거예요. 삼성화재. 그리고 KTNG. 그리고 반도체 소보장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리노공업, 클리오. 지금부터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포스코홀딩스라든지 SK텔레콤, KT, LG, 고려아연 등도 여전히 이제 35% 이상의 배당 성향이 전망되는 회사로 꼽혔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되게 빨리 갔네요.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던 섹터와 종목들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지금 이 내용이 다시 보기 하기 싶은 분들은 뒤로 하기 가도 되지만, 다음 또 전문가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 내용 제 유튜브에 오늘 올라올 겁니다. 오시면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공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하는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비가 오긴 하지만 꿀꿀하지만 그래도 성공 투자하셔서 불금 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불금 되시는 길에 저 진짜 주식 전태진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세요, 여러분들.